봅시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그런데 기축통화라는 개념이 나왔네. 그치? 기축통화라는 것은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이게 결제수단이구나. 그죠? 그리고 환율 결정의 또 기준이 된대. 그러한 통화라. 그런 통화가 기축통화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기축통화 좀 정리해보면 결제수단 면서 환율 결정도 한다는 거야. 환율 결정의 기준도 된다. 그죠?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 그럼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는 기축통화가 뭐다? 달러다. 달러화다. 그런데 이 달러화가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봅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얘들아, 경제지문은 이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이 잘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자, 트리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보니까 이 기축통화가 달러화래.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거야. 근데 이게 뭘 갖고 있다?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지? 자,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다시 개념이 하나 더 나왔어요. 뭐가? 경상수지라는 개념이 나왔어. 이거를 뭐 초과하면 적자고 이렇게 양적 관계적인 측면으로 본다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해갖고 그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에 적용되는 걸 잘 봐야 돼. 알겠지? 그래갖고 개념이 여기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경상수지. 그죠? 경상수지 봤더니 첫 번째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래. 이 수출을 초과한다. 초과하면 적자가 되고. 두 번째, 당연히 반대 상황이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래. 이제는 수입이 있고 수출이 있어요. 수출이 초과하면 이때는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얘 지금 뭐라 그래? 너네 일단 트리핀 교수가 얘기한 이 말 자체를 좀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또 개념이 나왔어. 그럼 앞으로 이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이해하려면 또 이 개념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 지문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지문을 읽었을 때 너네가 이 지문만으로 뚫어지는 거를 원하는 거야. 자, 그럼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거.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네.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그럼 수입하지 않는 거야. 그죠?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그럼 여기까지 끊고 이게 무슨 말이냐 봤을 때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뭐라 했어?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이 되는 거야. 그지? 기축통화가 뭐라 그랬어? 달러라 그랬어. 근데 이 달러인데 그럼 달러가 미국 달러지. 얘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그렇다는 것은 뭐야?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냐? 그럼 얘 돈이 달러가 나가질 않아. 그지? 나가지 않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국제거래 결제수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 거래 결제 수단이 없으니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알겠니? 국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위축되지.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자, 그러면 적자 상태가 만약에 된다. 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입을 많이 해. 그치? 그러면 달러가 과잉 공급돼. 너무 많아지는 거지. 너무 흔해지는 거지. 그러면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달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야, 너 이거 있어? 나도 있어. 다 있어. 다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대. 그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정환율 제도라는 건 모르겠지만, 이 환율 결정에도 기준이 된대. 그죠?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이 환율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신뢰도가 저하돼 붕괴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지금 봐봐. 배경 지식으로 뚫으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여기 안에 있는 요 내용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뚫어놓고 가야 되는 거야. 다시 경제지문 볼 때 거기 사용되어 있는, 뭐 경제지문뿐만 아니지만 다 개념을 요밀조밀 다 써야 된다, 얘들아. 자꾸 배경 지식 어설프게 갖고 오면 안 돼.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잖아, 얘들아.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고 적자가 돼도 문제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구조적 모순이구나. 그래서 그죠?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이것도 얘기해주네. 유동성이라는 것은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대.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대. 그러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보면, 그지? 금본이야. 한국, 그지? 그리고 뭐 일본, 미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래를 할 때 한국 돈과 금을 거래하면 되겠지. 한국 돈 1,000원과 금의 가치, 일본 엔화의 금의 가치가 결정되면 결국에 금에 고정되니까 얘네들 간의 거래는 자동적으로 결정될 거 아니야. 그치?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면서 금환 본위제가 되었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금과 달러가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1944년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다시 설명을 해줘요.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대. 이게 뭐? 브레턴 우주 체제다. 그지? 그래서 니은 브레턴이야. 이 브레턴은 뭐냐? 금, 환이 되는 거지. 금환 본위.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 일본, 이거
여기가 미국이 되는 거지. 그럼 1온스당 그지? 1온스 35달러. 그러면 35달러는 1온스와의 가치가 무조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 간의 거래는 또 자동적으로 결정되겠네. 자,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무조건 달러면 금을 매입할 수 있대요. 환율은 경상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대. 그러니까 거의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변동이.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의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또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자, 적자가 누적됐대요. 수입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네.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요. 그지?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왜 급감했냐라고 생각해보면 달러가 많으니까 금이 이 달러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달러 때문에 금이 탈탈 털린 거야.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대.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야. 그치? 자, 하지만 브레턴 우드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자. 달러화의 가치를 내린다. 그치? 평가 절할 얘기가 이게 규정상 불가능하대요. 그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문제 상황을 좀 정확히 봐야지. 문제 상황은 뭐야? 이게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금을 너무 많이 바꾸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럼 달러화의 평가 절하라는 것은 달러의 평가 절하 35달러로 1온스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달러는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 35달러로 1온스를 바꿀 가치가 없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줘야 1온스를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달러를 다시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겠지. 더 많이 갖고 오면 금도 더 적게 할 수 있겠고 이 통화량이 많이 퍼져나간 이 달러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생각을 하려면 중요한 건 저게 저 내용에서 보다 이 생각을 하려면 문제 상황을 좀 정확하게 보고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문제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문제가 달러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지? 달러가 과잉 공급돼요. 이게 중요한 거지. 되어서 금 준비량이 급감한 거야. 그럼 실제 문제 상황은 금 준비량이 급감된 게 아니라 이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 상황이 되겠지. 그래, 저걸 해결해야 되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생각을 했을 때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지 않게, 즉 어떻게 한다? 얘네가 가치를 내린다. 그지? 근데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우린 더 읽어봤더니 규정상 불가능해. 뭐에? 브레턴 우드 체제의 규정이야. 그럼 그 규정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는가? 이거지. 그러면 이 1온스 대 35달러를 바꿔주는
거를 건드리는 거구나. 그죠? 근데 이걸 건드리는 건데, 이걸 건드릴 때 저 문제상 달러화의 과잉 공급, 즉 달러를 빨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달러를 높게 만들면, 그지? 규정을 건드리는 거고. 그러면 저 달러화의 과잉 공급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건 규정상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찾아갈 수 있겠지. 물론 어려운 거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다 해, 뭐 이게 아니라 어려운 과정 속이라고.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거야. 지문 안에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고. 당연히 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얘들아. 어려운 거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지문이야. 오케이? 근데 이해되잖아. 그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해되지? 너네 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안 봅시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래. 근데 이 평가 절하는 뭐라 그래? 규정상 불가능이야. 그죠? 그러면 다른 하나 또는 나오네.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네. 그럼 다시 보자. 평가 절상. 그럼 다시 밑에 있는 거 한번 보는 거야. 평가 절상?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환율을 하락시켰을 때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린다. 이러네. 그럼 가치를 내리는 거 안 되니까 가치 올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봐봐. 평가 절상이라는 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 이런 방식이네. 여타국 통화 환율을 떨어뜨려. 그죠? 이게 목적인 거죠. 환율을 떨어뜨리는 게. 그럼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환율이 떨어져요. 우리 해외여행 갈 때 환율이 높을 때 가려고 그러냐, 낮을 때 가려고 그러냐? 낮을 때 가려고 하지. 환율이 낮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달러를 우리의 같은 값이라고 하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인데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의 똑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 환율에 대한 건 아니까. 그지? 그럼 봐. 그래갖고 환율을 떨어뜨린다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환율 하락시키는구나 정도만 보고, 이렇게 보면,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 하지 않았대. 중요한 게 뭐냐? 야, 뭐라 그랬어? 문제 상황이 중요하다 그랬지. 다시 여기 보는 거야.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 왜? 자, 미국 어떤 상태? 적자 상태. 오케이? 적자 상태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흑자 상태지. 얘가 적자니까 얘는 흑자지. 얘네가 흑자라는 건 뭐야? 얘네 입장에서 경상수지, 흑자, 수출하는 상태지. 그럼 봐라. 환율이 떨어져.
그러면 어디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환율이 떨어지는 거야. 여타국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수출하던 애들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쪽 나라에서 살려고 해, 안 해? 안 살려고 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수출을 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지. 그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쉬워지지. 수출하기 쉬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적자 상태라며. 문제 뭐 달러의 과잉 공급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 흑자로 바꿔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가야 돼. 얘네들이 이게 해결 방안이야. 맞잖아. 이거는 규정상 불가니까 이게 해결이 되겠네. 이게. 그쵸? 그러면 그 가치를 올린다라는 것은 누구야? 그 가치란 건 여타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면 그 가치는 올라가는구나. 되니? 선생님 맨날 강조하는 거 지시어 나면 지시어가 어떻게 쓰는지 확인을 다시 한다. 그럼 내가 환율에 대한 개념을 몰라도 나와 있네. 환율이 하락하면 그 가치는 올라간다. 되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얘네가 요 안에서 환율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라 그거 다 얘기해준다고. 얘들아. 다만 사실 환율은 뭐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였을 텐데 어려운 글이에요. 난 너네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어려운 글인데 이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어렵다고 소문난 이 브레턴 우드 체제도 그지? 가능하죠?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지면 가치는 올라가는구나. 그쵸? 그렇게 돼서 얘는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서 수출을 하고 싶은 거지. 그치? 수출을 원한다. 수출을 원함. 그죠? 그런데 주요국들 얘네 입장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 안 한다고 지금. 이것도 얘네 평가전선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흑자인데 미쳤다고 적자로 전환시키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자, 이런 상황은 근데 오래 유지되기 힘들어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얘네 다른 나라에 대한 막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어. 왜? 아까 뭐랬어? 그렇게 되면 여기 있잖아.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가치가 적었을 때 사고, 결국 나중에 얘네 가치가 올라갈 거야. 그때 팔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갖고 우리 뭐라 그래? 요거잖아, 요거 지금. 저건. 알겠니?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대. 얘네 막 산 거야. 그치? 막 사,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왜? 야, 이렇게 하면 뭐가 되니까 문제 해결된다며. 그치? 평가 절상되면 문제 해결돼. 근데 막 사다 보니까 얘네 가치가 진짜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치? 같이 막 올라가니까 이게 되기 전에 갖고 있던 달러를 싹 다 금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 전에. 그죠? 왜 이렇게 갖고 얘네가 경상수지 흑자되면은 달러가 줄어들 거니까 나중에 그 달러가 가치가 다시 이렇게 맞춰질 거 아니야. 그 전에 달러 많으니까 싹 우리가 수출 수입으로 우리가 수입하면서 털리기 전에 금으로 일단 다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지.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와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 우주 체제는 붕괴되었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바꿔줘 막 이러니까 야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냥 파격 선언한 거지. 하고 체제 붕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대.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대. 아 근데 붕괴됐는데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된 거야. 왜 그러냐? 규모의 경제 때문이라는 거지. 그럼 규모의 경제가 뭐냐?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치수가 생긴다. 기축통화가 없으면은 그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만큼 계속 얘랑 얘. 그죠? 그러면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대. 이렇게 고정돼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거래하기가 쉽다. 이렇게 된 거네. 자, 그래서 이게 디귿이죠. 기축통화가 없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풀러 갑시다.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왔잖아. 방금. 규모의 경제라고. 그죠? 브레턴 우주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트리피니 전망한 거는 이 구조론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그래갖고 위축에 대한 전망은 없습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금태환 조환. 그지? 금태환. 무조건 35달러를 1온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달러지, 달러. 그죠?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뭐야? 원인. 경상수지 적자잖아. 그죠? 달러와의 과잉 공급. 됐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했다. 이런데 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유야. 선생님, 아니 평가 절 안 된다며. 그러니까 이걸 고르는 친구들 많아. 시기가 언제야? 닉슨 쇼크야. 붕괴된 이유라고. 이게 안 된 이유가 뭐였어? 규정상 불가능했어. 규정을 붕괴시켜버렸어. 그럼 되지. 그죠?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규정 박살냈으니까 가능하구나.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마르크와 엔화의 투 격수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치? 그리고 그 가치가 올라간다. 이게 있으니까.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필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치? 왜? 지금 뭐가 부족한 거야? 금이 부족한 거잖아. 금 자체를 올려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금을 올려버리면 된다. 맞죠? 필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그죠? 그게 문제잖아. 필리핀 딜레마라는 게 뭐냐? 이게 적자를 할 수도 없고 흑자를 할 수도 없다. 그죠? 왜?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는 거고. 또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국제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증가하게 되겠지. 얘들아.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죠. 왜?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가? 그지? 환율이 떨어졌어. 바꿀 수 있는 달러의 가치는 더 많아지지. 그죠? 그래서 그때 금을 더 많이 바꿀 수 있게 되죠.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요. 그죠? 정답 5번이네. 6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이거 발문을 잘 봐야 돼, 얘들아.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네. 기억에서 여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세 국가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네.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더 적다. 이러는데 기억이잖아. 기억은 뭐해? 금의 가치를 고정한 거잖아. 그게 같은 거지. 같다.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면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니은이 뭐 여전히 똑같은 얘기지. 이거 1번 선지랑 똑같은 얘기죠. 결국 니은도 같게 되는 거지. 얘들아. 기억에서 기억 얘기하는 거고 니은에서 니은 얘기하는 거니까. 디귿. 자,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한번 볼까? 세 가지야. A, B, C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 위에 D. 해보자. 이때 세 개일 땐 세 가지. 그치? 세 개일 때 세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그리고 여섯.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넣을 때 몇 개? 세 개는 거지. 되나?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작아지잖아, 지금. 하나 빠졌잖아. 그죠? 뭐, 세 국가가 존재하고. 이렇게 돼 있네. 그지? 발문 잘 봐야 돼. 그럼 여기서 둘, 하나. 바뀌잖아. 적어진다.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아까 왜 써? 얘 세 개일 때 그냥 이 파란 거 하나, 둘, 셋, 세 개. 야, 뭐 하나. 그치?
그럼 니은에서 교차하는 횟수는 하나. 뒤에 생기는 환율 횟수 셋. 적다. 맞죠? 정답 5번. 자, 마지막 보기.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대요.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BC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씩 하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상황을 좀 봅시다. A국 통화에 대해서 보면은 B국과 C국이지. B국과 C국 통화 환율 각각 50%, 30% 하락했다. 아까 우리 읽었지? 환율이 하락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그지? 환율이 하락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자, 그럼 얘 환율 50% 하락했어.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것만 잡으면 돼요.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그죠?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야,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됐다는 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높았기 때문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금리 인상됐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야. 그지?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 A국 통화에 대한 B국 가치가 상승하는 거지. 환율이 하락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그지?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이런데 자,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어떻게 얘가 더 많이 떨어졌잖아. 그죠? 갖고 모두 하락한 게 아니라 얘는 상승하죠.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 환율은 얘는 상승한 거나 다름없지. B국이 더 떨어진 거니까. 그지? 이건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그쵸? 왜? 경상수지가 개선되었다. 흑자가 되었다. 수출이 많아진다. 그치? 얘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치? 아까 앞에서 지문했었던 거잖아. 평가절상. 그치? 얘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 있는 애가 뭘 할 수 있어? 얘네들은 얘 여기 수출을 못하지만 얘네 대한 수출하기 쉽잖아. 갖고 수출이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아까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거 좀 하기 쉬워. 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자,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비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시키고 있잖아. 그치? 자, 그래갖고, 얘 뭐야? 경상수지가 악화됐으니까 적자 상태란 소리네. 적자 상태라면, 적자 상태인 걸 아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어? 여타국 가치를, 환율을 하락시켜서 가치를 올리는 거였지. 그럼 당연히 똑같이 환율을 하락시켜야지. 이거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야? 전부 다 지문에 있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지문은 지문에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래갖고 그 개념을 적용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10분